만족시켜요. 자,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 아, 이거 뭐죠? 로그 방부등식이죠. 로그 방부등식을 바라봤을 때, 너희 뭐라고 그랬어? 그죠? 밑진수 조건부터 따지라고 했죠. 그래야지 이 로그라고 하는 그 기호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밑진수, 밑은 사실 다 어떠한 숫자, 고정돼 있는데요. 진수가, 얘도 진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얘 진수가 되고요. 그 다음은 얘도 진수가 됩니다. 결국 이 노랑 색깔이 진수인데 이 노랑 색깔이 0보다는 크다 체크를 하시고 파랑 색깔도 진수인데 얘도 0보다는 크다 체크를 하시고 빨강 색깔도 진수인데 걔도 0보다는 크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정리합시다. 여기 파랑 색깔에서는요. 그대로 3, 3 써주시면 되겠고 이 얼마? X. 부등방이 안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요. 4, 4 써주실 겁니다. 빨간색 갑니다. 부등방이 안 바뀌고요. 얼마? 그렇죠. 로그 3의 X 그리고 1. 한 번 더 3, 3 씁시다. 그러면 X 3 좋습니다. X가 3보다는 크다. 결국 X가 0보다는 크다. X가 1보다는 크다. X가 3보다는 크다. X가 뭐보다는 크다? 3보다는 크다. 이게 밑진수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를 하셔야 돼요. 밑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3보다는 크다가 나오셨구나.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죠. 변형하시는 거죠. 갑니다. 뭐 2분의 1 제곱 이렇게 크게 올려주는 순간 얘는 부등호만 밖에 안 바뀌어. 그렇죠. 바뀌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쟤는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되고 부등 바뀌면서 1 되죠. 괜춘? 그러면서 또 이번엔 얼마? 4. 4 씌워주면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남는 것은 누구야? 그렇죠. 로그 3의 x. 그리고 나서 얘 얼마? 4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3. 3 써주시면 얘 부등호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방이 안 바뀝니다. 써주시면 x가 3에 대한 4제곱에 해당되는 81보다는 작다 되는 거라서 아까 전에 찾은 밑진수 조건에 의해서 3보다는 크다 그리고 81보다는 작다. 결국에는 3보다는 크고 81보다는 작다가 돼서 궁금한 정수 x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구해? 83, 81 빼주시고 1을 더 빼주셔야겠죠. 선생님 이거를 알려주는 방법은 나는 등호가 하나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00보다는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그냥 빼주시는 거야. 99개야. 그럼 몇 개? 98개. 아셨죠? 그 얘기처럼 얘에서 얘 빼면은 78인데 거기서 1 한 번 더 빼야 돼. 그래서 77개가 정답이 됩니다. 캔춘? 정답이 그래서 77개. 다음 갑시다. 483번. 자, 이에 대해서 2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5에 대해서 4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 2는 로그 0.3으로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얘 어떻게 계산하죠? 라고 했는데 우선 밑이 같지도 않네요. 여기 이 지수의 자리에 있는 이 미지수를 앞으로 끌어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양변에 그렇죠. 로그를 씌워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이 진수의 거듭 제곱 형태로서 앞으로 둘 다 끌어 나오니까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씌웁시다. 로그. 뭐 아무것도 사용된 로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용 로그 사용하겠습니다. 밑이 10자리 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2x 더하기 1에 로그 얼마? 2. 여기는 4-x에 로그 5. 자,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말하셔야죠. x에 대한 1차 부등식 푸는 거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나?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했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x에 대해서 묶어버릴 겁니다. 결국 정리하겠습니다. 해보자. 2x 그 다음 자 좀 정리해보자. 2x 로그 2 더하기 로그 2 여기는 4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5에 곱하기 x 이런 느낌이죠. 괜춘? 그럼 x는 x끼리 묶어주시면 되겠는 거라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를 넘겨주시면 결국 x로 묶겠습니다. 자, 그럼 2 로그 2에서 더하기 로그 5 그리고 나서 넘겨주면 4 로그 5에서 로그 2를 빼주셔야겠죠. 괜춘?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기 있는 얘로 결국 나눠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계산해 봅시다. 얘 얼마죠? 라고 하면 얘가 로그 얘 여기 그렇죠. 이거 미안해요. 이거 로그 2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얘 0.6.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계산되니까 여기가 0.7이 되는 거죠. 여기 0.7하고 0.6 계산하니까 얼마야? 1.3. 이것의 x.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살짝 정리합시다. 4에 대해서 1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니까 결국 4 마이너스 몇 로그 2? 5 로그 2 아니니? 맞죠? 맞죠? 그럼 4 마이너스 5 로그 2니까 자 로그 2가 얼마야? 0.3이니까 얼마? 1.5 계산하면 2.5입니다. 자 2.5를 1.3으로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몇 번 들어가나요? 2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한 1. 얼마 얼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부두 방향은 안 바뀌고 1. 얼마 얼마 번 들어가요. 그런데 x가 최소인 정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 2가 정답입니다. 괜춘?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괜춘? 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고요. 양수 k 값의 범위가 저렇게 나온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살짝 정리해 볼 건데 여기 있는 얘는 이거 어떻게 정리를 보셔야 되냐면 얘는 로그 x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이거 로그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렇죠. 로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반복되는 부분이 로그 x가 있습니다. 맞아? 그럼 로그 x를 가지고 치환해 봅시다. 그럼 이 식은 보이시죠? 정리 어떻게 돼? t제곱에 더하기 여기는 얘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얼마? 그렇죠. 로그 2 플러스 로그 8 얼마죠? 4 로그 2 좋습니다. 그것에 t 이렇게 되시죠. 괜춘? 에다가 더하기 로그 2와 로그 8을 뭐 한 거? 곱한 거. 에다가 로그 뭐 한 거? k의 제곱 이렇게 돼서 0 됩니다. 괜춘? 자, 근데 거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 좀 보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때의 x값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야. 근 자체가 되지 않아요. x값이 0보다는 큰 근밖에 될 수가 없겠고 그렇다면 이때의 t값은 어떻게 돼버려? 땡. 어떻게 돼버려? 너 그렇게 묵음 처리할래? 어떻게 돼버려? 자, 다시 x값은 0보다 큰 것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의 t값은 어떻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 야, 다시 봐봐. 너희
5에 대한 x제곱이 있어. 얘를 t라고 만약 치환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x값이 양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때의 t값은 야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야 그치? 이거 지금 소통되지? 맞지 맞지? 얘는 x가 여기서 0보다 크다야. 그렇다면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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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미쳐버리겠네 아주. 모든 실수입니다. 야 진짜 진짜 야 그래프를 좀 그려봐라. 야 봐봐라. 봐봐. 봐봐. 야 여기를 x축 여기를 t축이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 평면에서 뭐야? 로그 함수를 그리는 거야. 밑이 10자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x값이 0보다 크다라면 당연히 t값은 쭉 올라가는 t값은 모든 실수가 된다고. 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잘 봐. 이때의 t값이 모든 실수인 다시 x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어. 그치? 그때 이 t값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버린 거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이 뭐야?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는 크다 갑니다. 괜춘? 자 갑시다. 그럼 여기서의 판별식 갈 건데요. 자 제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갑시다. 그럼 짝수 판별식이니까 이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로그 2에 곱하기 로그 8에 플러스 아니니 마이너스죠. 미안. 로그 k의 제곱 했더니 얼마다? 0보단 크다. 이거 푸는 거야. 괜춘? 당연히 k는 양수라고는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당연히 밑진수 조건 그런 체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럼 이거 이제 풀기만 하면 돼요. 그럼 k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 아니야? 맞니? 네. 자 갑니다. 이것을 풀고 싶습니다.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풀죠?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죠? 지원할까요? 지원해도 되죠? 지원 뭘로 할까요? 로그 2를 지원하면 로그 2를 지원하게 되면 누구라고 지원할까? K 사용했잖아. 알파 합시다. 알파. 좋아. 자 그럼 얘 얼마야? 4알파 제곱 마이너스 얘 얼마? 3알파 제곱. 진짜 너희 진짜 혼나. 자 마이너스 로그 K에 대해서 뭐야? 제곱했더니 0보다 어떻다? 이거 푸는 거야. 치환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치환은 뭐라 그랬어요? 치환은 너희가 식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지. 그냥 안 해도 사실 보이면은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보세요. 상상 지워집니다. 이게 얼마죠? 알파 제곱에 나오죠? 넘는 건 로그 K가 됩니다. 여기 얼마야? 제곱. 따라서 로그 K에 대한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 범위야?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즉 로그 2 그럼 이때의 마이너스 로그 2는 2분의 1 따라서 이때 K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정답. 괜춘? 네. 두 개를 곱하여라. 정답은 1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임의양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럼 너희 이것도 똑같겠는데? 이것도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못 풀었겠는데? 자, 봐봐. 임의양수 x에 대해서야.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 있니?
네, 로그 x를 치환해 볼까요? t로 치환하시는 순간 이 식은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t제곱에 마이너스 t에다가 더하기 k가 0보다는 크다야. 잘 봐. 야, 여기에 임의양수 x야. 이때의 t값은 어떻게 되는 t값에 대해서? 그렇지. 저게 나와야죠. 맞죠? 방금 했던 거랑 사실 똑같잖아. 맞지? x값이 임의양수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x값이 양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t값은 무슨 실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결국 뭐 해주면 돼? 판별식 0보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4k 0보다는 작다. 따라서 k가 4분의 1보다 크다. 괜춘? 네. 다음 갑시다. 490번 갑니다. 자,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벤처 회사 AB가 있다. A 회사의 자본이 매년 10%, B 회사의 자본이 매년 20% 증가 밑줄 지시고 이 10% 증가한다는 얘기는 몇을 곱한다는 얘기야? 1.1 곱한다. 20% 증가 몇을 곱한다? 1.2를 곱한다. 그쵸? 자, 갑니다. B 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 회사의 자본이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식을 좀 세워줄 겁니다. 자, 처음 뭐라고 그래 있어?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본이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시기, 동일한 시기에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동일한 양을, 자본 동일한 양을 우리가 뭐 라지, 뭐 P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라지 P를 기준으로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야, A 회사의 자본이 매년 10%니까 1.1을 몇 번 곱한다? N번. 언젠지 모르니까. 자, B 회사의 자본은 20%씩 증가. 1.2를 몇 번? N번.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B 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 회사의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A 회사의 자본을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A 회사의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B 회사의 자본이 이렇게 된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괜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양변에 로그를 씌우겠습니다. 괜춘? 갑시다. 양변의 PP는 이 양이니까 그냥 날려버리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그 씌우시면 되겠는데 로그 씌우시는 순간 로그 씌우기 전에 여기서 넘겨줄까요? 어차피 부등식을 좀 풀 건데 그 n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어쨌든 n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나눠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을 그냥 살짝 묶어줍시다. 어떻게? 요렇게. 괜춘? 1.1 분의 1.2 그것에 대한 n제곱 이것이 10. 괜춘? 가능하시겠고요. 부등방향 안 바뀌는 것까지. 그렇다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시는 순간 부등방향 안 바뀌고 상근 로그 씌울 겁니다. 그럼 1. 여기는 n의 로그 1.2 빼기 로그 1.1. 그래서 로그 1.2가 0. 그래서 0.038 좋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도 해줄까? 자, 0.038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을 곱하겠습니다. 딴딴딴 그러면 1000 곱해주시면 되겠고 38로 나누겠습니다. 38이 여기 처음에 10에 안 들어가고 100에는 몇 번 들어가? 3번 안 될까요? 안 되네요. 2번 들어갑니다. 76되네요. 그러면 240 좋습니다. 5번이면 5, 8에 40 6번 안 되나요? 6, 8에 48 6, 38 되죠? 그쵸? 왜냐면은 40만 하더라도 40이라고 하더라도 40에다가 6을 곱하면은 6, 4, 240이잖아. 그러니까 26점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가 n이 한 26점 얼마 정답은 27이 정답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괜춘?
네,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중 각의 크기를 나타낸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420도입니다. 자, 시작은 여기 있는 이 식초선 얘를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 바퀴 돈 것이 360도인 거고요. 거기서 60도 더 간 것이 420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1, 4분면. 그래서 3, 4분면 아니네요. 2번 870도라고 했습니다. 870도는 360도를 몇 번 가고? 2번 가고 거기서 몇 도를 더 간다? 그죠? 150도를 더 가야 되니까 얘는 2, 4분면이네요. 3번 갑시다. 3번은 마이너스 750도인데 미안 1560도인데 1560도는 우리가 360도를 3번 곱하면 우리가 1080도라는 걸 알고 그쵸? 거기서 360도를 한 번 더 더하면 1440도. 그럼 1440도를 빼주면 몇 도 남죠? 120도 남죠? 그래서 120도 2, 4분면이 되네요. 3번. 4번은요. 마이너스 750도입니다. 즉 마이너스 750도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이게 마이너스 720도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30도 더 가야 되는 거죠. 즉 얘 몇 사분면? 4, 4분면. 네,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는데요. 5번 한번 봅시다. 자, 5번은 마이너스 1610도입니다. 즉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했을 때 마이너스 1440도. 그럼 마이너스 1440도 해주면 남는 게 몇 도? 170도. 그래서 마이너스 170도를 해주시면 이렇게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자, 4분면의 일반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일반각이라는 표현은요.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중학교 때는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의 각에 대해서만 배웠었다면 그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생각해봐. 내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그런데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한 바퀴를 돌았어. 그래도 가리키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잖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는 각을 한번 표시해보자. 이게 일반각의 표시법입니다. 자, 그럼 그 일반각의 표시법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알파도 더하기 360도에 대해서 배수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n은 정수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다. 이러한 각 안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통 잡습니다. 이게 일반각의 표시법이 되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중학교 지식에서의 표현법에다가 더하기 그 한 바퀴를 몇 번씩 돌아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럼 537번 가볼 건데요. 자, 만약 세탁 알파가 2, 4분면의 각일 때라고 했습니다. 2, 4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1, 2, 4분면 여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 이 2, 4분면에 해당되는 그 각은 우리 360도 안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그렇죠. 90에서 180도 사이. 그것이 알파라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일반각을 배운 이후부터는 항상 한 바퀴를 돈 거 360도를 계속 돌아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에다가 180도에다가 뒤에다가 덧붙이라고요. 이렇게요. 자, 덧붙였다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3분의 알파가 나타낸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 즉 3분의 알파가 존재하는 4분면 3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30도, 120도에 n, 60도, 120도에 n.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죠. 하나씩 한번 나열해 봅시다.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정수. 그래서 하나씩 좀 표현을 해보신다면 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30도에서 60도. 즉 30도에서부터 60도 그 사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n은 1 대입하면
150도, 180도. 그래서 150도와 180도 이 사이에 있습니다. 표현하시면 되고요. 다음 n은 2 대입하면 270도, 300도. 그래서 270도와 300도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죠? 네, 3사분면 정답입니다. 자, 60분법과 호도법 유도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단 하나라고 그랬어. 파이는 180도.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파이는 180도. 이게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식. 끝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부터 갑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50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여기에 도에 해당되는 것을 맞춰달라고요. 180도는 파이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몇을 곱하는 거야? 180분의 50. 그럼 180분의 50을 곱한다. 18분의 5 파이가 되는 거죠. 괜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니은 갑시다. 자, 니은 뭐라고 했어? 150도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있네요. 그냥 이걸로 갑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몇 분의 몇? 그래, 180분의 150. 맞지? 그래서 180분의 150을 곱하는 거니까 즉 18분의 15가 되네. 맞아? 그럼 6분의 5가 되네. 6분의 5 파이네. 그래서 6분의 5 파이. 그래서 얘는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디귿갑니다. 165도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12분의 11 파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너희는 180도가 파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180도는 파이. 파이는 180도. 그래서 얘를 가지고 180분의 165. 즉 180분의 165를 양변에 곱한다. 되네요. 약분합시다. 5로 할까요? 5로 합시다. 천천히 갑시다. 5, 3, 15, 5, 3, 15, 33, 5, 3, 15, 36. 12분의 11. 좋습니다. 12분의 11 파이. 괜춘? 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리을 갑시다. 240도. 자, 180도는 100파이다.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180도에서 가고 싶습니다. 몇 분의 몇? 180분의 240. 즉, 18분의 24. 몇 분의 몇? 2분의, 이거? 2분의? 3분의? 3분의 4. 그렇죠. 네, 3분의 4를 여기서 곱해야겠죠? 똑같이 3분의 4를 곱한다. 되는 겁니다. 리을 그래서 어떻다? 틀렸네요. 미음 갑시다. 자, 4분의 7 파이라고 했네요. 그럼 파이는 180도 이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몇 분의 몇을 곱해? 4분의 7을 곱해. 여기서 4분의 7을 곱할 거야. 곱하면 4로 나누시면 즉 45도. 그런데 7 곱하니까 315.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315도 맞니? 네. 자, 그 다음 미음 비읍 갑시다. 아이고. 5분의 4 파이. 자, 얘 갑니다. 파이는 몇 도? 180도. 그럼 이쪽에서 올라갈 거야. 몇 분의 몇? 5분의 4를 곱할 거야. 그래서 5분의 4를 곱할 거야. 그렇죠? 얼마? 1, 4, 4. 그래서 비읍 맞다 틀리다? 틀렸다. 정답은 나다마. 정답입니다. 다음, 두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동경의 위치관계는 5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외우진 말라고 그랬는데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 두 동경을 뭐 하거나 뭐 하거나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그 각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나오시면은 그 문제를 그러한 조건이 나오면 그 수식을 너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써드릴게요. 일치할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원점 대칭일 때 y는 x 대칭일 때 자,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데요. 두 개를 뭐 할까? 네, 뺍니다. 빼면 뭐가 나오죠? 0 나오니까 0 더하기 360에 대해 한 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면 돼요. 알파라고 하는 각이 있고요. 동경, 베타라고 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동경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0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0은 0이라고 쓰지 않고 거기다가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어차피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 이 얘기였잖아. 영도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괜춘? 다음 갑시다. x축 대칭입니다. 두 개를 뭐 할까? 더하면 뭐가 나오죠? 0 나오죠. 왜? 얘기했죠. x축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한다? 이쪽으로 만약에 알파라는 각이 있어 이쪽으로 베타라는 각이 있어. 하나는 플러스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그 크기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다면? 더한다면 뭐가 나온다? 0 나오고. 왜? 하나는 부호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0 나오고 360의 배수니까 어차피 0 더하기 이런 것은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괜춘? 다음 갑니다. Y축 대칭.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Y축 대칭 갑니다. 자, Y축 대칭은요.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각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각 자, 두 개를 뭐 할까요? 더하면 뭐가 나오죠? 180도죠. 괜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괜춘? 해주시고 다음 갑니다. 이번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이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방향이 반대이면서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해도 원점 대칭을 말하죠. 같은 표현입니다. 두 개를 뭐 할까요? 빼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빼면 180도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가능? 다음 y는 x 대칭입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각이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각이 있습니다. 자, 두 개 뭐 할까요? 더하면 뭐 나오죠? 90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에 360에 대한 배수. 요런 식준. 사실 여기 5가지만 나오는 게 사실 맞거든. 근데 진짜로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하나 더 나오기도 해. 뭔지 알아?
잘 봐. 만약에 두 동경이 선생님 왜 이거 안 알려줬어요? 막 이럴까봐 알려주긴 할 건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해요. 이거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는 안 나올 거고 내신에서 혹시 너무 심하게 나왔을 때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아, 진행해.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혹시나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얘기는 해줄게요. 혹시나. 자, 생각하세요. 자, 루트 3x는 너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 사실 그림 그려보면은 보일 겁니다. 보여요? 루트 3x는 무엇이죠?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한다면 요거 알파, 요거 베타. 보이니? 보여? 땡. 어떤 특징을 가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갑니다. 야, 우리 생각해봐. 여기 루트 3x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 전체 몇 도? 60도야. 근데 얘가 대칭이란 얘기는 결국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다? 같다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0도 몇 배? 2배. 아, 뭐 역겨워 또. 야, 역겹다는 표현이 너무 저급해. 역겹다 말고, 야, 흥미롭다 이런, 야, 신기하다. 야, 이런 거 있잖아. 왜 역겹다는 뭐야, 진짜. 자,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까요? y는 탄젠트 세타 x에 대해 두 동경이 대칭이야. 라고 했어. 라고 했어. 라고 했어. 그럼, 그럼, 그러면 두 동경을 뭐 하면 뭐가 된다? 더하면 2세타가 된다. 더하면 2세타가 된다. 아, 진짜? 어. 난 설명해 준 적 없는데 어디서 들었나 보지. 어. 아, 봐봐. 하여간, 자, 이게 봐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생각해봐. 야, 너희 이거는 해본 적 있을걸? 해본 적 있을걸? 봐봐. 여기 생겼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야. 그럼 x축에 이루는 이 부분의 각도 몇 도? 세타라고 잡은 거지.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의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뭐야? 자, 이것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방금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세타. 자, 그럼 잘 봐. 직선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잘 봐. 직선, 직선, 직선. 괜춘? 얘는 직선 아니죠. 원점은 점이잖아. 일치는 그냥 같은 거지. 직선 아니지. 그럼 잘 봐. 직선 잘 봐. 직선 잘 봐. y는 x는요. 얘 기울기 얼마야? 1이야. 얘 몇 도를 이룬다?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이룬다. 그래서 90도야. 자, 그리고 x축이야. 자, x축이야. x축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맞아? x축은 x축의 양의 방향인 자기 자신과 이루는 각도는 0도. 그러니까 2배 하면 0.
더하면 Y축은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도 90도. 2배 하면 180도. 그러면 다시 이게 일반화하면 할 수가 있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내신에서 나올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해서 한번 약간 잠깐 짚어주고 가는 정도긴 하는데 깊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서 아셨죠? 좀 기다려. 야, 543번 갑니다. 야,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빼면 뭐가 된다? 0 나온다. 그래서 5세타는 나오고 뺍시다. 0 나오는데 0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써주시면 된다. 킨추 세타는 5로 나누시면 고마워요. 자, 세타가 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모두 구하여라. 근데 0도보단 크고 180도인 저거보단 작다야. 나왔죠. 72도 하나, 144도 하나. 72도, 144도. 근데 보통은 이제는 좀 알아두세요. 보통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경우에는 호도법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경우에는 60분법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답지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갑니다. 자, 547번 갑니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 세타의 크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캔춘.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래.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더하면 180. 그래서 6세타는 180도 더하기 180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따라서 세타는 갑니다. 30도 더하기 60도의 배수. 궁금한 것은 세타의 크기 0도에서 또 90도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몇 도? 30도에 해당되는 6분의 파이 2번이죠. 네. 이제 후도법으로 쓰기 시작해야겠네요. 60분법을 안 쓰기 시작했네요. 괜춘.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것도 유도 과정은 없이 너희가 알아야 되는 공식들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부채꼴의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요. 호의 길이는 세타. 호의 길이는 L. 그리고 중심각이 세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중심각의 크기가 뭐로 표시돼야 돼? 호도법으로 표시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얘 60분법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안 돼요. 뭐뭐도, 몇 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얘는 호도법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이 식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때의 공식이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L은 R세타 나오시고 S는 2분의 1 RL도 있고 또 2분의 1 R 제곱 세타까지. 그렇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이 공식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이제 뭐 사실 공식 쓸 거라서 이제 그냥 대강 그릴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대강 그리시고 3분의 2파이라고 써주시고 얘가 도가 없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호도법으로 표시한 각의 크기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후의 길이가 4파이다. 얘가 4파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넓이 A, B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러면 자, 체크합시다. 뭐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아니죠. 뭐라고 했어? A라고 했죠?
그럼 A라고 하는 것을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알고 있는 사실 L은 R 세타. 그래서 L은 R 세타야. 그래서 얘는 얘 곱하기 얘. 즉 4파이는 곱하고 해주면 A 곱하기 3분의 2파이고 따라서 지워질 거 지워지면 2에다가 A는 누구? 6인 거죠. 다음 갑니다. 이번엔 넓이가 B파이래요. 근데 넓이를 구할 때 공식이 2분의 1 RL도 있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고 편한 대로 공식 쓰세요. 나는 2분의 1 RL을 쓸게. 그래서 B파이라고 하는 그 넓이가 문제에서 B파이라고 했죠. 2분의 1 RL 갑니다. R이 6이야. 반지름 L은 4파이야. 그럼 3 12파이 B는 12. 자, 556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선 뭔지 아시죠?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때 배웠던 이 모선은 옆에 있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때 배웠던 용어죠. 모선 옆에 있는 그 선. 자, 얘가 그래서 얘가 9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문제에서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시고 얘 얼마다? 3인 거야. 괜춘? 이렇게 그린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여라야. 괜춘? 야,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높이 구할 수 있죠.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딱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에서 얘가 9죠? 그럼 9와 3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9, 9, 81에 3, 3은 9 해주니까 빼주면 얼마? 72죠. 그래서 6루트이죠. 그래서 높이는 6루트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건널비 구할 거야. 맞아? 네, 건널비 구하려고 하는데 건널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자 얘는 건널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높이 왜 구했니? 그냥 구해봤어. 아니, 너희 아나 모르나? 자 갑시다. 자 우선은 자 건널비 구할 거야. 건널비. 그럼 얘들아 보세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전개도로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라랑 상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괜춘? 그리고 나서 여기 얼마야? 9인 거죠. 괜춘? 그래서 반지는 얼마짜리다? 3짜리다. 그리시고 나서 여기서의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 이거 얼마죠? 몇 파이? 6파이. 그렇죠? 얘가 6파인데 근데 그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코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 파이? 6파이가 되는 겁니다. 가능?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할 거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 전부 정답이죠. 그러면 반지름 알고 코의 길이 알고 그럼 얘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얘는 원이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얘 구할 거야. 갑니다. 얘는 얼마야? 2분의 1 RL. 그래서 9 곱하기 6파이. 에다가 여기 갑니다. 3, 3은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됩니다. 27파이 더하기 9파이니까 36파이 정답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의 길이. 현술기야. 또 코시. 코시를 사용할 수 있어? 나 좀 알려줘. 코시 사용할 수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코시 할 수 있는 것 좀 나 좀 알려줘. 병신이 하는 야, 이 자식아. 뭐 생각만 하면 씨. 아, 이번에 그 시험법에 거기 안 들어가, 이제. 여긴. 자, 다시. 둘레 길이가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의 길이는 저것의 4분의 1띵.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죠. 다시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 그것은 저것의 4분의 1 띵.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4분의 1 띵이요, 띵. 자,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자, 둘레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얘를 가지고 R이라고 하시고. 이거 푸는 거 산술기하도 좋습니다. 산술기하 좋고요. 또 하나는 또 2차 함수도 좋고요. 알겠죠? 맞니? 그럼 얘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겁니다. 어차피 너희가 할 거는 2R 더하기 L이 무하다 산술기야. 생각합니다. 뭐 할 거야? 자, 얘하고가 있어요. 우리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할 거야. 얘와 얘 이용할 거야. 누구? RL. 2분의 1.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죠?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다시 R과 L은 지금 양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길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랑 얘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즉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L이 2R과 같아야 돼. 그럼 L 대신에 2R을 집어넣으면 4R이 일정한 값이네. R은 4분의 일정한 값. 민수, 너 왜, 약간 타이밍 맞춰서, 이러지 말라니까. 자, 다시 얘들아, 봐봐. 자, 우선, 얘의 최 무슨 값? 대값일 때 을을 구하고 싶어.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얘랑 얘랑 같을 때야. 얘랑 얘랑 같은 그 순간은 L은 2R일 때를 집어 넣었을 때면 4R이 일정할 때야. R은 4분의 1띵. R은 4분의 1띵.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잖아. 근데 부채꼴을 만들었는데 걔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걔가 뭐가 돼야 돼? 그러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라는 얘기야. 4분의 1 띵 하면 4분의 10. 정답 2분의 5. 자, 562번입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가셔야 되는데요. 네,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하셔야 되죠. 뭐 사인 세타는 뭐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그게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반지름 R자리인 그러한 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각비를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그렇게 정의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모르시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그리고 나서 자 시작합니다. 자 문제 뭐야? 562번 갈 건데요. 얘가 세타를 말하는 거고요. 자, 원점 5와 점 이것에 대해서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6, 마팔을 찍을 거야. 6, 마팔 찍고 땅 그리시고 길이 얼마? 10 이렇게 되시는 거죠. 펜춘 이건 뭐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자 이것을 이 동경 높이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가 세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 알죠? 얼마야? 10분의 마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좋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 정의대로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5분의 3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4. 좋습니다. 자, 정답 계산합시다.
곱하니까 5 곱하니까 얼마? 마4 마5 곱하면 플러스 3. 아니죠. 마5 곱하니까 마3 미안합니다. 마3 거기다가 플러스 3 곱하니까 마4 인정? 그러니까 마11이 정답입니다. 캔춘. 네, 다음 갑시다. 학습 부호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얼싸안고라든가 이제 뭐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얼싸안고 뭐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만 다 양수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 자 567번 갑니다.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얘가 만족하는 세타가 과연 몇 사분면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시작할게요. 자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대요. 무슨 말이야? 결국 얘가 양수 음수 혹은 음수 양수를 의미하는데 그럼 양수 음수란 얘기는 양수 음수? 그러면 몇 사분면? 그렇죠. 2사분면. 음수 양수 몇 사분면? 그렇지. 4사분면. 그래서 이렇게가 뭐 할 수 있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얘에 대한 후보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과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의 부호가 또 다르다. 결국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다르대요. 결국 얘는 모의 부호만 양수죠. 사인만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기 때문에 정답은 4사분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몇 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갑시다. 이게는 뭐가 있었죠? 탄젠트는 어떤 거와 어떤 거?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는 거 하나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 그렇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나온다라는 이 관계식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볼 건데요. 자, 얘를 이제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캔춘.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그냥 코사인과 사인으로만 다 표현해 봅시다. 즉 앞에 있는 얘 1 냅두시고요. 얘는 뭐분의 뭐야? 그렇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즉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얘랑 묶어서 쓸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걔에 대한 역수입니다. 그럼 전체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잠깐 냅두시고요. 여기가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는 거라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괜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리하는 건데요. 자,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정리합시다. 얼마가 돼버려?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여기는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보이시나요? 뭐 보이시죠? 네, 합차 공식 갑시다. 자, 여기 이용하겠습니다. 괜춘?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자, 그 분모에 있는 것은 그냥 사인, 코사인의 곱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분자에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것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얼마? 1 되시고요. 그럼 분모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썼을 때, 자, 우리 여기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나옵니다.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했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있던 1과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남는 것은 딴딴딴.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건 누구? 정답이죠. 오늘 갔다 오세요. 춘춘. 죄송합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타가 몇 사분명각이다? 네, 4사분명각이라고 아니, 3사분명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3사분명. 자, 3사분명각이라고 나와 있을 때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코사인의 정의가 무엇이다? R분의 X 잡으시면 됩니다. 3사분면에서요. 자, 잡겠습니다. 점 찍으시고 딴 그리시고, 자, 우리 R분의 X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R, X 중에서 R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인 거라서 17과 마8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는 거고, 얘가 17. 그래서 마8을 여기에 대한 좌표가 마8 이런 식으로 쪼갠다면 괜춘. 그러면 Y좌표 얼마다? 그쵸? 그럼 마15라고 쓰셔야 되는 게 맞죠? 가능? 3사분면이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 사인에 대한 정의는 R분의 Y좌표라고 했고, 그것의 역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도 각각. 자, 시작합니다. R분의 Y좌표야 17분의 마15인데 걔 역수 마15분의 17.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서 마8분의 마15인데, 자, 됐니? 그래. 15분의 8. 이렇게 8분의 15인데 역수 시하니까 15분의 8.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5분의 9니까 5분의 3. 좋아요. 맨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캔춘. 자, 그럼 이거를 딱 바라보시는 순간 얘 알고 있네요. 그럼 얘 알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전개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네,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1.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서 또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죠. 1 나오죠. 그래서 즉 1 더하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 그럼 여기 있는 이 식과 우리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해주면 돼? 그래서 곱셈공식 이용하시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곱이 나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자, 얘는 제곱하시면 4분의 2, 즉 2분의 1 되네요. 괜춘. 제곱한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2배의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곱이 나옵니다. 괜춘.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2 사인 코사인. 그래서 마2 나눠주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것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 더하기 16분의 1인 거야. 인정? 16분의 얼마?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근이 이렇게 딱 지칭돼 있다. 뭐다? 그렇죠. 근각에서 관계를 사용합시다. 자, 두 개를 더하시면 이 코사인 세타가 나오시는데 얘가 얼마다? 그렇죠. 마 2분의 1 또 하나. 두 개를 곱하시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나오는데 그렇죠. 2분의 a 나옵니다. 괜춘? 그래서 집어 넣읍시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16분의 1이죠. 얘가 16분의 1이라서 얘는 우리 마이너스 다시 16분의 1이라서 자, 우리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도 계산합시다. 즉 16분의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했더니 얼마다? 1 된다. 이게 얼마죠? 16분의 15. 그럼 얘가 16분의 15라서 여기까지 계산하시니까 16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14. 즉 마이너스 8분의 7. 얘가 얼마다? 2분의 a다. 따라서 a는 얼마다? 설명해 줄게요. 자, 16분의 1까지 알았으면 얘가 코사인 제곱이 16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16분의 1인 거고 거기다가 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다? 1이다에 의해서 사인 제곱이 얼마다? 16분의 15죠. 그럼 16분의 15니까 여기서 16분의 15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4. 얘는 약분하시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분의 7인데 얘가 2분의 a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7. 괜춘?